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금융 두 번째 시간 보험업종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업종은 뭐 당연히 금리, 상품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규제도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은행 관련해서 금리와 규제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보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상품 문제가 조금 더 크게 걸려 있어서 크게 보험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손해보험사, 하나는 생명보험사인데 생명보험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생명이겠고 손해보험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삼성화재죠. 그래서 오늘 두 회사를 좀 다뤄볼 건데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좀 묻혀가는 느낌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고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X축이 ROE, 자기자본이익률, PBR, 순자산 비율이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Y축을 X축으로 나눈 이 기울기가 퍼가 되겠죠. 주가 수익 비율 축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딱 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높은 시장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대장주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요. 삼성이라는 또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도 높다고 할 수 있죠. 보험업계 주가가 상당히 안 좋다는 사실은 다 아시는 사실일 테고 자세하게 좀 기사 좀 들여다볼게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저금리와 선회율에 치여서 실적이 급감했다. 내년에도 잿빛 전망돼 있다. 그래 있죠. 여기 잿빛 했죠. 네. 내년에도 잿빛 예상이 돼 있는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죠.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삼성, 하나, 교보가 상위 3개고 손보사는 삼성화재, DB, 현대, KB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안 좋다는 거고 저금리의 늪에 빠져서 실적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되겠죠. 은행이랑 비슷하죠. 은행에서는 예대 마진의 문제였었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설명을 할 때 좀 일반론을 얘기하고 구체적인 회사에 집중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바텀업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업들을 좀 들여다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삼성생명 매출 구조 한번 살펴보면요. 우측에 특별계정이랑 일반계정 보이시죠? 특별계정은 퇴직연금이나 변액보험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일반계정은 생존보험이나 사망보험에 속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런 거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다 고객에게 모든 게 다 전가되는 형태고요. 여기는 약속된 것만큼을 보장하고 조금 플러스로 더 주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두 개의 차이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쪽이 있죠. 원금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 쪽이 있죠. 일반 계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보험 영업이익에서 적자 보고 있고요. 투자 영업이익 보시면 여기 책임준비금 전입된 금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다지 여기서도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같은 거를 미리 책임준비금을 빼놓는 거라서 투자 영업이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책임준비금 포함한 투자 영업이익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면 총 영업이익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적자 보고 있죠. 지금 보험 판매에서만 까먹고 있고요. 투자 영업에서도 썩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의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투자 영업과 보험 영업. 삼성화재도 좀 볼까요? 삼성화재도 비슷한데요. 보험 영업이익 계속해서 적자고요. 투자 영업이익에서는 요만큼 내서 요거는 이제 이익은 보고 있죠. 생명보험사보다 낮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손보사는 그래도 흑자는 보고 있죠. 주가도 더 낮죠.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 장기, 일반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는 애니카나 애니카 다이렉트 속하는 거고요. 여기 장기 1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면서 보장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보험 영업과 투자 영업으로 보험 영업에서 상당히 안 좋죠. 투자도 썩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보험 영업이익이 안 좋은 이유부터 보면요. 보험 영업에서 썩 좋지 않은 이유는 딱 이게 떠오르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사회.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고령 인구가 늘어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생산 연령, 이제 돈을 제대로 버는 생산 활동에 제대로 임하고 있는 이 인구층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되죠.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겠고 이 고령 인구는 어떠냐면 고령 인구는 보험금을 수령해갈 아프거나 사망시 또는 퇴직했을 때 보장된 금액을 타먹는 수령해 가는 사람들이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쪽은 소비자고요. 이쪽은 돈을 타가는 사람이 되겠죠.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내보내야 되고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력 가진 사람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더군다나 이런 것도 있어요. 20대, 30대 최근에 요즘 사람들이 생명보험 같은 거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가입률이 2008년도, 지금 이게 18년도 기사인데 10년 전에 30대에 비해서 약 10%가 낮고요. 20대도 10.2%나 낮습니다. 가입률이 낮다는 거고
직장인들은 당장 보험에 들 여력이 없다. 욜로도 약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단 소비 트렌드가 현재 소비에 더 집중하고 있죠. 새로운 소비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수록 보험에 새로 가입할 신규 소비자의 여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규모가 작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심해서 올해 인상하기로 결정이 됐죠. 이런 이유로 보험 영업이익이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보면 미래에셋이랑 하나생명, 삼성생명이 있는데 가장 큰눈에 보이는 게 여기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 부분이 다 뭐예요? 파란색 부분이 채권입니다. 삼성생명만 해도 자산 운용 규모가 250조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250조 정도 되는 이런 대규모의 자산은 보통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여기 뭐 증권, 해외 증권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채권입니다. 채권 어떻게 됐죠? 금리 하락으로 굉장히 힘들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은행업종 볼 때 보셨죠? 네, 많이 보던 거죠.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 검은색 선이 스프레드 지수죠. 내려갈 때 여기 생보사들 주가 같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금리가 나빠지니까 채권으로 수익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다. 역마진 스프레드가 상당 기간 확대될 거라고 돼 있죠. 워낙에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유지 또는 소폭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역마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10bp까지 내려간다는 거. 금리 하락에 따라서 또 이런 문제가 2원차 마진율, 2차 마진이라고 하죠, 보통. 요 갭만큼이 이제 역마진이라고 불리는 거죠. 준비금의 부담 이율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할 때 이 정도의 이율을 평균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운영에서 만들 수 있는 금리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생명보험사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도 상당히 안 좋다는 사실이고,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책임준비금을 이만큼씩 계속 누적을 해야 되고 운용수익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어서 금리가 계속 하락 국면에 들어오면서 이 금액들이 다 역마진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는 기사가 이미 2014년도에 나와 있었고 2017년도 기사인데 지금 이자를 6% 보장하는 상품만 116조입니다. 그래서 역마진 위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금리 고령화 흐름에서 어렵다라는 얘기고 평균적으로 527조의 부채,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죠. 평균 부담률은 4.4%지만 이율이 확정되어 있는 6.1%로 확정되어 있는 부채 규모가 223조나 됩니다. 지금 국고채 5년물이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차이가 보험사가 손해를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이런 2차 역마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처럼 되지 않냐, 일본의 생명보험사처럼 가지 않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저금리 기조에서 운영자산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랑 손해보험에서 보시면 자산이익률이 3%대밖에 안 되죠.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이율은 한 5% 정도, 5%가 넘는 것도 많은데 운영에서 만드는 이익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의 갭이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제로금리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쓴다는 건 이미 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부터 제로금리죠. 금리가 거의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야마토생명이 파산했죠. 야마토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증권 비중이 높죠. 해외 증권과 회사채 비중이 높은데 이때 08년도 이제 그 사건 아시죠? 예, 서브프라임 때 날아간 회사고 해외 유가 증권이 높아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역마진이 일본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거죠. 예정 이율이 이만큼인데 자산 운용 수익률이 예정 이율보다 내려가니까 이만큼이 역마진 상황인 거죠. 손실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처럼 생명보험사들이 앞으로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미국의 사례도 좀 들여다보면요. 미 연준에서 08년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었죠.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미국 생명보험사 투자 수익률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져서 여기 83년도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미국 생명보험사 중에 파산한 회사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20-30개씩 생명보험사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금리 기조에는 2차 역마진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보험 영업이익도 안 좋은데 투자 이익도 잘 안 나니까 보험회사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업도 정부의 규제를 상당히 해봤거든요. 이건 2015년도 규제인데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실손보험료도 상한을 제한을 걸죠. 인상폭을 많이 못 올리게 하고
안정 할증 상한, 그리고 공시이율도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표준이율,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정부에서 생활 안정,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이렇게 규제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 논리에 맞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거든요.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고 신지급 여력 제도가 또 도입이 되니까 이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요. 시가 기반으로 지급 여력을 평가해야 되니까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해야 되고 투자할 때도 별로 없는데 투자할 자본도 제한을 건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원래는 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를 만약 원가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회계 기준으로는 시가로 평가해야 되니까 부채가 늘어나게 되죠.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부채도 증가하니까 투자할 여력은 더 없어지는 거죠.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죠. 이런 규제가 내년부터 또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죽는 일만 있냐라는 건 아닌 게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보유계약 내 저축성 보험은 많이 줄어들었죠. 내실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계약도 지금 새로운 계약에서 저축성 보험은 많이 줄여나가고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줄여놓은 건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이제는 규제들도 많이 좀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런 사업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감독 규정들을, 협회 규정들을 고쳐서 영업에 있어서 좀 편리함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좀 풀어달라라는 이런 추진 과제들을. 차트는 뭐 안 봐도 뻔히 아시죠. 삼성생명 차트인데 지금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국면에 있죠.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싼 구간인 건 맞거든요. 근데 고가 매수 구간이긴 한데 저는 보험업계 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고령화 사회가 지금 단기간에 1, 2년 만에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됐을 때 보험사의 주가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험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노인 대상으로, 고령층 대상으로 보험을 많이 팔고 있는데 노인 계층이 수입이 변변치 않은데 보험을 잘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좋은 듯 합니다. 굉장히 안 좋거나 안 좋은 이유가 고령사회, 그리고 규제가 또 있고 지금 투자와 운용도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한다라는 상황이죠. 추천,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성그룹 지분에서 핵심적인 거는 여기죠. 오늘 좀 들여다본 여기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인데 여기가 이제 삼성그룹의 캐시카우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면서 삼성물산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의 구조의 핵심은 여기죠. 삼성물산, 전자, 생명이죠.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업입니다. 삼성생명이 하는 역할은 이제 현금성 자산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삼성생명이 중간 금융 지주사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계속 있죠. 근데 법에 막혀 있죠.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삼성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삼성그룹에서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삼성생명의 그런 지분들이나 삼성그룹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긴 할 거거든요. 전자지분이나 상속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가 중요하긴 하죠. 그 시기가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에서 세 번째 시간인 증권인데 증권에서 미래에셋네오랑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도 고맙습니다.